수식을 다 완성을 시켜놨고, 네, 이것도 수식을 딱 보잖아요. 방금 1번에서 봤던 고급 필터 있죠. 똑같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필터랑 조건부 서식은 답 자체는 구조가 똑같아요. 어디에 나왔느냐가 문제인 거지. 이때 얘도 마찬가지로 if랑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4번은 B3으로 넣고 입사일은 D3으로 넣으시면 되는데요. 일단 수식은 이런데 이렇게 하면 아까 고급 필터랑 답이 똑같아요. 근데 조건부 서식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조건부 서식의 특징인데 그 아까 행 전체 표시한 거 있죠? 행 전체. 이게 행 전체를 표시하라는 말이 나오면은 결과적으로 열에다가 달러를 붙여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메모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일단 적어 놓으시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행 전체는 달러 열 이렇게 써라. 열은 뭐냐? 열은 알파벳입니다. A열, B열, C열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행은 숫자거든요. 행은 숫자죠. 1행, 2행, 3행. 행 전체가 나오면 반대에다가 달러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보통은 행 전체가 나오고 가끔씩 열 전체도 나올 수는 있겠네요. 열 전체는 이게 알파벳입니다. 열 전체가 나오면 뭐 아시겠죠 이제 행에다가 달러를 붙여라. 반대에다 붙입니다. 얘는 그 이유를 알아야겠네. 왜 반대에다가 달러를 붙이는가. 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맞다. 아, 죄송해요. 비대면 듣는 분들. 요걸 일단 적어두셔야 돼요. 조건부 서식. 그래서 결론은 고급 필터의 수식이랑 조건부 서식의 수식이랑 구조는 같다. 근데 조건부 서식에서는 행 전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첫 번째 셀에서 열의 달러를 넣고 열 전체라는 말이 나오면 행에다 숫자를 넣어라. 이것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요. 그러면 지금은 행 전체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셀 잡은 게 B3이랑 D3이잖아요. 그러면 알파벳에다가 달러를 각각 넣어주시면 됩니다. B에다 달러, D에다 달러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답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냐? 한번 해보죠. 고치는 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달러를 빼보세요. 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하고 엔터 치고 엔터 치고 나왔어요. 자, 이걸 먼저 하신 다음에 고급 필터는 수식을 먼저 조건부 서식은 수식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범위를 보는 겁니다. 이때 B3부터 K24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범위를 알려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범위를 안 알려줄 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범위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 중에 여기서 쉬운 조건이 그 입사일로 한번 볼게요. 입사일. 자, 입사일이 2022년이다. 이 사람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때 입사일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표에 잡히는 부분만 해볼게요. 밑에로 더 긴데 여기서 찾을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한 칸씩 갑니다. 그럼 이때 2022 첫 번째 장경호는 2022년에 입사한 거 맞죠? 자, 그럼 이때 빨간 색깔이 입사일이기 때문에 원래 범위는 빨간색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칸부터. 근데 아까 행전체란 말이 있었죠. 네. 그럼 그 말은 장경원 지금 D3이 조건에 맞는데 여기에서 얘만 이게 조건부 서식이 꾸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2년에 입사한 사람 있으면은 요거를 빨갛게 칠해라. 그러면 원래는 D3셀만 이렇게 칠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 말고 행 전체로 해라. 그러면 여기 전체를 색칠해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색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색칠을 해야 되면 범위는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는 뭐가 걸릴지 모르니까 다 잡는 거예요. 위로 아래로. 그리고 행 전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옆으로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목은 안 잡죠. 네. 제목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알려줬으니까 잡으면 되는데 나중에 혹시 범위 안 알려주면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결론은 제목 빼고 잡는 거긴 하죠. 근데 문제마다 또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맞춰서. 그럼 지금은 이렇게 범위 잡고 아까 홈 메뉴로 가서 들어가 봤었죠. 홈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 네, 세규칙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써야 되면 세규칙 수식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밖에 수식을 쓸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면 조건은 끝납니다. 네, 수식이 좀 길죠. 네, 이렇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서식으로 갑니다. 이게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걸 어떻게 꾸밀지 서식으로 해줘야 조건부 서식이 되는 거죠. 서식으로 들어갈게요. 자, 서식으로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첫 번째 삼각형의 두 번째 줄 보시면 굵은 기울임골, 글꼴색, 표준색, 녹색. 굵은 기울임골, 색깔 표준색, 녹색. 네, 그대로입니다. 표준색 내려가서 녹색. 이름 뜨거든요. 마우스 대면.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네, 됐어요. 이렇게 확인을 연달아 두 번을 눌러볼게요. 어떤가 보세요. 4번만 초록색 들어갔죠. 분명히 행 전체라 그랬는데 행 전체가 아니라 4번만 됐네요. 그럼 틀린 거죠. 그러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겠죠. 왜냐면 고급 필터랑 똑같이 풀다가 그럼 이걸 하면 아차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달러가 빠졌죠. 그러면 이 똑같은 범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한 번 더 조건부 서식 들어갑니다. 그럼 이번에는 규칙이 들어가 있는데 잘못된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규칙 관리로 들어가세요. 이미 있는 걸 바꿀 거거든요. 자, 규칙 관리로 들어가시면 두 개가 있네? 뭐지? 두 번째 거 왜 있지? 두 번째 건 삭제할게요. 지금 첫 번째 게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 달러가 빠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규칙 편집을 눌러주시면 수식창이 한 번 더 뜨거든요. 여기서 뭐 오른쪽에 이거 그림 있죠. 이 그림을 눌러서 수식을 뭐 관리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B3, D3이 문제잖아요. 각각 알파벳에다가 달러를 붙여볼게요. 행 전체니까 열에다 달러 붙이기 하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확인 또 누릅니다. 확인. 이번엔 잘 들어갔죠. 결론은 달러를 써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안 쓰면 답이 안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써야 됩니다. 결론은 달러를 쓰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건부 서식은 루틴 아시겠죠? 바깥쪽 클릭해서 수식을 쓴다. 달러 붙인다. 복사 붙여넣기.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포인트는 이 범위에다가 만약에 첫 번째처럼 해서 틀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세 규칙을 또 넣으면 안 돼요. 틀린 거 있고 맞은 거 있으면 아마 틀렸다고 될 수도 있거든요. 좀 자세히 모르는데 안전하게 최대한 두 개가 들어가면 딱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건 지우시고 아니면 고치시거나.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한 번에 잘하는 것보다는 틀렸을 때 빠르게 고칠 줄 알아야 된다. 자, 뭐 1번, 2번 비슷하게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둘 다 어렵진 않았어요. 자, 그럼 이제 3번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랜덤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거는 최소 2개는 풀어봐야 뭐가 나오는지는 알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주제가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알았네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옛날에 무조건이었는데. 자,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넘어갈게요. 시트 잘 보셔야 되고요. 얘는 페이지 레이아웃이잖아요. 그럼 페이지 레이아웃은 위에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 가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누르고, 그리고 이 페이지 레이아웃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게 있거든요. 요거는 아무거나 눌러도 결과가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세요. 뭘 눌러도 같습니다. 페이지 설정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탭이 4개가 있는데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삼각형은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되도록 용지 방향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페이지에서 가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페이지 바로 가로. 간단하죠? 그리고 B2부터 L45를 인쇄 영역으로 지정해라 돼 있는데, 그 보통은 그 공문서 같은 거는 뭐 한글 많이 쓰는데, 근데 사실 그뭐 공기업 공무원 쪽에서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실제 그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엑셀로 다 해결하는 경우 많거든요. 왜냐면 뭐 그냥 엑셀로 다 왁구 짜버리니까. 근데 엑셀은 문제가 뭐냐면 범위가 따로 안 정해져 있죠. 엄청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쇄를 할 때는 인쇄할 범위를 따로 지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인쇄하겠다. 그게 이제 시트로 가면 어디를 인쇄할 건지. 네, 한글은 입력한 부분만 나오지만 엑셀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자, 인쇄 영역을 하시고 그대로 드래그 해주세요. B2부터 그냥 그 지가 비키거든요. 드래그하면 B2부터 L45까지 드래그를 해줍니다. 필요한 부분만 인쇄를 하겠다 이거죠. 네, 그럼 실제로 이 부분만 인쇄가 돼요. 그럼 첫 번째 삼각형에서 작업 2개를 해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갈게요. 자, 두 번째 삼각형은 매 페이지 하단의 오른쪽 구역인데, 요거는 2개 표시하셔야 돼요. 바닥글이랑 오른쪽에 바닥글, 그리고 왼쪽에 오른쪽. 그러니까 바닥글은 머리글이랑 세트인데, 머리글은 위쪽, 바닥글은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위냐 아래냐 중에 아래쪽. 그 중에 아래쪽에서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 있거든요. 그 중에 오른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 아래 고른 다음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거든요. 머리글, 바닥글로 가요. 그럼 바닥글 편집 누르면 되겠죠. 여기서 오른쪽 구역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예시가 나오잖아요. 예시. 현재 페이지 번호가 1. 그러니까 이게 인쇄를 했을 때 뭐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장이면 1, 두 번째 장이면 2 이렇게 나오게 하라고. 현재 페이지. 그러니까 이거 변수죠. 변수. 내가 1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이 오른쪽 구역에다가 변수인 페이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시가 1페이지죠. 그대로 써봐요. 19페이지.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1이 상수가 아니라 변수다. 지금은 1이지만 2로 바뀌어도 된다. 그럼 이때는, 자, 그림 중에 A4 용지에 해시 그려져 있는 게 있죠. 한 장짜리. 이게 현재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 2를 블록을 잡아봐요. 요게 이 종이 한 장짜리로 바뀌어야 됩니다. 페이지 번호. 얘는 변수인 거죠. 변수. 그럼 페이지라는 글자는 상수죠. 근데 여기서는 end는 따로 안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알아서 넣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삼각형도 끝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삼각형.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되도록인데, 여기서 일단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머리글 바닥글을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그 시트 쪽에 있습니다. 시트에 보면은 반복할 행, 반복할 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인쇄할 범위를 정했잖아요. 근데 잠깐만 이게 안 보이는데. 자, 여기서 이 행이 반복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행이 요거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인쇄 범위를 이렇게 정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잘린다고 할게요. 여기서. 그럼 여러분이 딱 출력을 했을 때 첫 번째 장에는 맨 위에 제목이 나오죠. 근데 두 번째 장은 제목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제목을 장이 바뀌어도 반복해 달라고. 그럼 엄청 편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을 반복시켜 달라 이 말이지. 제목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다시 들어가 보면은 다 취소됐네. 아 잠깐만요. 껐다 켜니까 없어져가지고. 자 그럼 이때 반복할 행에다가 그럼 이 행을 반복해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스크롤로 됐네. 자 이 반복할 행은 2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 2에다 마우스를 대면 화살표가 뜨죠. 요때 클릭하셔야 돼요. 2를 쓰는 게 아니라 2를 클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쫙 잡히는 거예요. 난 얘를 무조건 반복한다. 자, 그 다음 한 개 더 남았죠? 마지막으로는 B15K34 B35K45 영역으로 나누어 총 3페이지로 출력되도록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해라. 이건 처음 보는데. 요거는 어떡하지? 저 이거 처음 보는데. 답 보고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마 이거 나가서 해야 되나? 답이 없어요? 아마 이게 페이지 나누기는 이거 밖에서 따로 하는 문제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일단 아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상태로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해도 안 해도 답이랑 상관은 없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면은 일단 원하는 대로 됐는지. 이게 스크롤을 위로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자, 오른쪽 밑에 1페이지, 2페이지 뜨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옆으로 넓게 돼 있어요. A4 용지가. 이 정도 확인할 수 있겠는데 제목이 계속 뜨는 것도 보이시죠? 이 정도는 확인이 됐고요. 이러고 ESC 누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적용은 된 겁니다. 네,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페이지 나누기 삽입하는 게 커마 리그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 답이 더 뒤쪽에 있는데 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삽입. 페이지 나누기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에 있어요? 네. 아 여기 있다고 여기에? 네. 그러면 커마 리그 거랑 똑같은 거 맞다. 요거 아닌가요 요거? 네. 이거 그냥 하라고. 그럼 이건 커마 리그도 아니고 그냥 독자적인 거네. 여기 뭐 알려주셔서 저도 퍼다 달리겠습니다. 요거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보면 나누기 있죠. 여기로 들어가라고 하네요. 페이지 나누기 삽입. 문구가 똑같네.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하시오. 범위 잡고 해야겠네요. B2부터 L 맞나?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범위를 잡고 해야겠죠. 그러면 B2부터 B15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다. B15부터 네,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K가 나오는데 우린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L이 아니네. 잘못된 걸까요?
근데 이게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이거 그 이기적이 오타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옆으로 더 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실제 시험에선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아마 구조상 L까지 잡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 페이지가 L까지 있으니까 L까지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해서 나누기 400 하고 뭐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죠. 35 B35부터 K45까지. 네,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러면 아까 그 점선으로 돼 있던 게 실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네요. 그러니까 커말 1급에서 이렇게 랜덤 문제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런 자질구레한 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좀 힘들어요. 다 외우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함수는 논리를 이해해야 되지만 이런 애들은 그냥 외우면 돼요. 한 번 하고 외우시면 끝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 공략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를 해봤는데 솔직히 얘네들은 한 문제당 한 2분 내외면 충분히 푸실 수 있어야 합니다. 1번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3번은 피벗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랜덤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피벗 테이블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 3번에 2번을 먼저 할게요. 여기 랜덤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랜덤. 얘는 대충 훑어봤을 때 범위가 한 3개 정도 나눠졌던 것 같은데 또 좀 많이 풀어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출 문제는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두 번째 기출부터는 그 첫 번째에서 나왔던 거랑 안 겹치는 문제가 나오는 거 위주로 볼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랜덤 범위를 파악하기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첫 번째 건 아무거나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 앞에서 인덱스 매치 맥스 때문에 그냥 한 거고요. 자, 그럼 3번에 2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석 작업 2번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때는 그 배점이 10점으로 돼 있는데 적지 않죠. 근데 여기서는 작업이 보통 2개 또는 3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개 나오면 조금 번거롭고 보통 2개는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정렬이랑 통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정렬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정렬 안쪽을 보시면 그 순서가 교육비, 임대료, 주차비, 전기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때 그 정렬하면 제가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 그 매취에서 유사일치 할 때 중요했죠. 뭐 국어, 수학, 영어 이거 할 때. 근데 뭐 지금도 한 번 더 나왔는데요. 오름차순은 뭐 말씀드렸죠. 1, 2, 3이다. 가나다다, ABC다. 그럼 내림차순은 역순이다. 그럼 이때 교육비, 임대료, 주차비, 전기료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오름차순인가 내림차순인가? 이거 뭐 가나다 순인가요? 얘 때문에 망했죠 지금.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카 해야 하는데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바뀌어 버렸네. 그럼 이 말은 가나다 순이 실패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내 입맛대로 따로 이걸 정해버려야 돼요.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가나다 순이냐 역순이냐를 보신 다음에 이도저도 아니면 핸드메이드. 그러니까 다이를 해야 돼요. Doing yourself. 직접 만드세요. 근데 그러라고 문제를 냈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하면 와닿지 않잖아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생각하시면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오름차순 아니잖아요.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지. 그럼 그런 걸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만듭시다. 그러면 정렬은 어디다 할 거냐? 표 1번, 2번, 3번 항목을 각각 하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하나씩. 자, 일단 표 1번을 잡아보세요. 제목까지 같이 잡아줍니다. 이게 그
잡는 방법을 아무데나 한 칸도 알려드렸었는데 이게 안 먹힐 때가 있거든요. 아마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데이터에서 보시면 정렬이 있어요. 오른쪽 밑에. 자, 범위를 제가 아무데나 한 칸을 눌렀거든요. 여기서 정렬 누르면 아 이건 잘 되네. 자, 범위가 지금 제목 빼고 잡힌 것 같이 돼 있죠. 근데 사실 이 정렬 기준을 눌러보면은 제목까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왜 제가 이거 꼭 잡는 걸 추천을 드리냐면 가끔씩 범위가 이렇게 잡힐 때가 있어요. 제목이 들어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먹통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잡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운이 좋게 하나 클릭했는데 다 잡힌 겁니다. 그러면 정렬 기준이 나왔죠. 정렬 기준은 항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항목을 찍어주시고 항목 요건데요. 그다음에 정렬이 보시면 옆에 오름차순 돼 있죠. 하지만 오름차순 아니잖아요. 그러면 콤보 상자를 눌러서 사용자 지정 목록 이걸로 가야 됩니다. 핸드메이드. 자 가시면은 왼쪽에 예시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럼 얘네들처럼 순서대로 콤마를 찍으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다가 보고 쓸게요. 교육비 콤마, 원래료 콤마 주차비 여기고. 참고로 제가 봤던 문제 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이런 식으로 보통 하이픈으로 4개를 열고 하면은 가나다 순도 아니고 가나다 역순도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라고 준 건데 근데 어떤 경우는 보니까 가나다 순이었어. 그럼 그냥 오름차순 찍으면 끝나요. 이건 당연한 말이죠. 물론 이렇게 직접 쓰셔도 정답 처리는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추가를 누르시고요. 왼쪽에 추가됐죠? 추가된 거를 골라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 확인. 그럼 난 이 기준대로 하겠다. 요거거든요. 확인. 하면 바뀌었죠. 그럼 이렇게 한 거를 2번, 3번도 적용하라고 했거든요. 요거는 아마 컨트롤 키는 안 먹힐 것 같은데. 안 되네요. 하나씩 해야 되네요. 그러면 표 2번도 잡아줍니다. 하고 정렬.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항목 잡고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잡았던 거를 골라주시면 되죠. 3번 하시면 됩니다. 1번도 하고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 커말 2급 건데. 참고로 커말 2급에선 이거 한 문제가 10점이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10점이에요. 1급은 그러기엔 좀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10점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렬은 되게 쉽다는 걸 아셨죠? 그 다음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은 뭐 말 그대로 데이터 이렇게 표 1번, 2번, 3번에 있는 거를 빈칸 있죠. 여기다가 합치는 겁니다. 통합을 시키는데 근데 이제 통합을 시킬 때는 함수가 들어가는데 함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교육비끼리 합칠 건지 평균을 구할 건지 교육비 개수를 셀 건지 최대값을 셀 건지 이런 식으로 함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통합하고 그 옆으로 보면 평균 있죠. 통합이랑 평균은 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균이고 어떨 땐 합계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통합은 이거 되게 쉬운데 채워야 되는 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빈 표를 잡아야 돼요. 잡고 위에 데이터로 가시면 데이터 오른쪽에 통합이 있어요. 자, 어떻게 통합을 하실래요 하면 아까 봤죠? 평균 먼저 찍어주시고 여기 참조 있죠? 우리가 여기 1번, 2번, 3번을 참조해서 여기 더할 거잖아요. 다음에 참조 레퍼런스에다가 표 1번을 적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요 채워야 되는 표에서 왼쪽 줄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워야 되는 애의 왼쪽 줄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다른 애들도 왼쪽 줄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까지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 항목이면 항목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1급이니까 만약에 표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채워야 되는 거에는 번호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통합 들어갑니다. 평균 잡고 참조하잖아요. 네. 1번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항목부터. 그러니까 이게 채워야 되는 표의 왼쪽 줄이 기준이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번호는 쌩 깐다 이거지. 나는 너 필요 없어. 왼쪽 줄로 맞춰야 되거든요. 왜냐면 위쪽 줄도 원래 맞춰야 되는데 위쪽 줄은 거의 다 맞아요. 왼쪽 줄로 포인트를 내거든요. 이 정도 맞추실 수 있죠? 그러니까 왼쪽을 쌩 깔 수도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필요 없죠. 그래서 B3, 27로 잡고 잡으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주셔야 돼요. 아래로 넘깁니다. 넘기고 표 2번도 또 잡아요. 표 2번 잡고 추가. 표 3번도 잡고 추가. 개수만큼 추가하시고 자 여기서 첫 행 왼쪽 열 있죠? 네. 이게 그거예요. 첫 행이 위에 줄, 왼쪽 열이 왼쪽. 근데 위는 거의 다 맞기 때문에 왼쪽만 신경 쓰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첫 행 왼쪽 열은 원래 이건 다 체크하는 겁니다. 안 하는 문제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이렇게 언급 안 하는 것들은 그냥 쌩 까면 되고요. 하시면 끝입니다. 네, 좀 1급스럽진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너스 문제. 왜냐면 해봤으면 그냥 하면 되니까. 뭐 어렵진 않고요. 그 대신 랜덤이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꼭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끝나겠네요. 피벗 테이블도 보고 문제 4번도 다 끝낼 거거든요. 1회차는 좀 걸리겠지만 이제 2회차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